아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야, 이거 제네시스 GV80보다 비싼데? 안녕하세요, 리본카 제니빈입니다. 2027년 버전으로 새롭게 연식 변경된 팰리세이드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새로운 XRT 트림 그리고 하이루프도 나왔고요. 옵션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년식 팰리세이드랑 27년식을 좀 비교해보면요, 가장 먼저 트림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27년식에서는 프레스티지가 없어지면서 HP가 생겼고 캘리그래피 위로 블랙잉크 버전이 새롭게 생겼어요. 원래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후에는 연식 변경하면서 저렇게 트림 구성이 바뀌는 편이에요. 새롭게 생긴 트림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저렴한 2.5L 터보 가솔린 9인승 기준으로 보면요, 가격이 95만원 올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추가됐기에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보면요, 기존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4륜구동 옵션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기본 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기본 포함된 거는 좋은데 한 가지 의문인 건 4륜구동 옵션 가격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228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옵션이 기본 포함되면서 가격이 올랐으면 조금 가격을 깎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에서 일부 기능이 추가됐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기존 팰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는 기본 포함 주행 보조가 HDA1이었지만 신형 27년식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아래 등급 익스클루시브에도 HDA2를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이거는 상당히 좋네요. 되게 괜찮은 결정인데?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4.2인치 LCD가 기본이었는데 27년식으로 넘어오면서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아래급 트림에서도 들어가도록 바뀐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HDA1에서 2로 바꿔주고 디스플레이 기본으로 넣어주고 안전사양 추가하면서 95만원 올리는 거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렇게 보니까 팰리세이드는 가장 깡통이 진짜 미친 가성비이긴 하네요. 그리고 HP를 보면요, 5,040만 원으로 익스클루시브보다 562만 원 올랐어요. 기존 프레스티지 대비해서는 104만 원이 올랐네요. 어떤 옵션들이 추가됐는지 보면요, 원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캘리그래피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던 건데 이걸 HP에서 기본화 시켰고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도 캘리그래피 기본 옵션이던 걸 여기까지 내려준 거예요. 그 뒤에 핵심 옵션은 전동 트렁크의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는 동일한데 원래 프레스티지에서는 없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디지털 키 2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 이런 것들까지 넣어줬는데 기존 대비해서 104만 원 오른 거면 이거는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서 선택 옵션도 고를 게 딱히 없어요. 컴포트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긴 한데 1열 에르고 모션 시트니까 이거는 막 크게 필요한 옵션은 아니고 그 외에는 뭐 보스 사운드 정도라서 제가 봤을 때는 딱 H픽만 골라서 뽑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5,606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올랐어요. 이거는 뭐 딱히 바뀐 건 없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대신 선택 옵션에 VIP 패키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2열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냉온장 컵홀더에 이 양문형 센터 콘솔 조절 버튼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가격이 670만 원. 오, 잠깐만 670만 원 비싸긴 한데 뭐 이거는 선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의전용 차량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롭게 생긴 블랙잉크가 있는데 가격은 5,767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상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면서 모든 외관, 실내 인테리어가 전부 검정색으로 바뀌는 트림입니다. 이거 그랜저에서도 봤었고 산타페에서도 봤었던 그런 옵션이죠. 검정색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27년식 팰리세이드를 좀 정리해보자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기본 포함된 옵션이 생각보다 많아서 가격 인상폭이 막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트림이 있지만 HP가 진짜 가성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라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고르고 7인승 HP가 제일 딱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5,832만 원. 이게 사실 현대차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여론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솔직히 5,800만 원의 하이브리드 준대형 SUV에다가 이만큼 옵션
옵션이 들어간 자동차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사실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 옆 나라에서 넘어오는 라브4도 깡통에 5천만 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준대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5,80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트림인 XRT를 보면요. XRT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Extreme Rugged Terrain이라고 하는 그냥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미국에서 주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을 보면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심지어 아이오닉 5에도 XRT 트림이 있었어요. 특징이라고 하면 오프로드 전용 외관이나 실내 인테리어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팰리세이드가 첫 번째로 한국에 XRT를 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보면요. 전면부 그릴, 범퍼, 가니쉬랑 스키드 플레이트가 바뀝니다. 도대체 이거 멋스러운 것도 없는데 왜 바꾸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프로드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긁히는 게 이 범퍼 아래쪽 부분입니다. 차축이 닿지 않아서 긁히는 경우가 정말 많고 가끔 도광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차체 하부는 정말 쉽게 긁혀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 쉽게 저렴한 부품으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부는 XRT 전용 부품이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도어나 실내에 XRT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팰리세이드 XRT가 진짜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상고도 높여야 되고 서스펜션도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로 사륜구동에 대한 다양한 디퍼런셜 락 기능을 넣어줘야 되죠. 여기에다 더해서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램, 허머 이런 차량들을 보면 차체의 진입각, 현재 경사도, 실제 실시간 자동차가 기울어진 정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부 카메라 같은 이런 오프로드 전용 옵션들이 다양하게 추가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딱 봐도 수요가 너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XRT 트림은 오프로드의 느낌만 낸 외관 드레스업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XRT의 가격표를 보면요. XRT는 가솔린 트림에서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는 XRT 트림이 없어요. 그리고 트림은 XRT 9인승, 7인승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인승은 5,211만원, 7인승은 5,382만원이에요. 옵션 구성에서는 HP계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HP계에서는 컴포트 플러스라는 옵션으로 빠졌던 2열 통풍 시트가 XRT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컴포트 플러스 옵션에 있었던 에르고 모션 시트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딱 2열 통풍 시트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해서 기본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거는 7인승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추가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운드 옵션, 2열 통풍 시트 이런 걸 추가 옵션으로 넣어줄 게 아니라 사륜구동을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XRT는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데 사륜구동이 선택 옵션이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선택 옵션으로는 빌트인 캠, 컴포트 XRT라고 해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딱 필요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오프로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하이루프 트림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이루프 차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고가 240mm 늘어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더 늘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관에서는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조금 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카니발은 위쪽에 하이리무진을 딱 얹으면 이 앞쪽에 단차가 눈에 띄게 딱 보여요. 이 차체와 루프 사이에 틈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위에 얹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팰리세이드는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요. 9인승은 7,244만원, 7인승은 7,530만원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한다 라고 하면 9인승은 7,844만원, 7인승은 8,159만원으로 각각 600만원 정도씩 더 비싸지는 거죠. 야, 근데 7인승 하이루프가 8,159만원이면 어지간히 옵션 넣은 GV80보다 비싸지는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인가 싶기는 해요.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캘리그래피 등급에 해당하는 옵션들이 전부 기본 포함되고요. 여기에 캘리그래피에서 선택 옵션으로 빠져 있었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추가
추가로 하이루프 전용 옵션으로는 위쪽에 하이루프 들어가고요. 21인치 휠 요거까지도 들어갑니다. 실내에서는 하이루프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천장에 요 무드램프 들어가고 21인치 스마트 TV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에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을 넣은 가격이 7인승 기준으로 5,937만 원인데 위에 하이루프 올리고 여러가지 기본 옵션 들어간 게 1,600만 원이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옵션을 보면 VIP 패키지 2가 있는데 어차피 위쪽으로 TV가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빼고 냉온장 컵홀더, 양문형 멀티 콘솔만 적용해서 393만 원이네요. 결국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랑 비교가 될 텐데 가격 차이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이랑 딱 한 5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나고요. 카니발보다 훨씬 고급감 좋고 승차감이나 NVH 성능이 좋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팰리세이드라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팰리세이드는 결국에 SUV고요. 실내 공간이 카니발 대비해서 좀 작다는 게 가장 크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전장 지원에서도 차이가 좀 크거든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진짜 실내 공간이 엄청 넓고 여기에 가장 크게 무기로 적용되는 옵션이 이 자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이게 정말 미친 장점이다 보니까 이게 하이루프 하나 달았다고 SUV로 갈까 싶긴 한 거죠. 오늘 이렇게 27년식으로 연식 변경한 팰리세이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옵션도 기본화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XRT나 하이루프는 정말 잘 팔리라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줬다라는 점에서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연식 변경된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